여러분, 프레젠테이션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 IT 컨설턴트 30년 차가 그 노하우를 전수해 드립니다. 쉽지만 간단한 연습법 지금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연작가의 라이프 실험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숱하게 많은 프레젠테이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전 경험에 얻은 연습법에 대해서 오늘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스피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간략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업무적인 프레젠테이션,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것인데요. 업무의 어떤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고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논리력, 구조화된 정보 전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대중 강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일반인 또는 특정 관심이 있는 대중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거나 영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말합니다. 이때는 스토리텔링이나 감정 전달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디어형 스피치인데요. 방송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스피치인데 짧은 시간 집중력을 확 끌어당길 수 있는 스피치가 됩니다. 또렷하고 명확한 전달이 중요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캐주얼 스피치입니다. 모임이나 회식 그런 자리에서 인사말, 건배제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짧고 명확하고 유머러스한 그런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IT 컨설턴트로 살면서 수없이 많이 해온 게 바로 업무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 누구나 긴장을 해요. 이유는 단순하죠. 모두가 저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도 사람의 눈을 쳐다보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만 쳐다보고 있다? 상당히 떨리는 이야기죠. 게다가 그 자리는 저와 같은 동년배가 아니라 저의 상사 그리고 각 요소의 전문가들이 앉아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이 논리가 이들을 과연 설득할 수 있을지 이것도 걱정이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발표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책을 찾아보고 영상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30년 경력의 IT 컨설턴트로 감히 말하자면 그런 책을 아무리 읽어도 프레젠테이션 하는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잘하건 못하건 일단 무조건 많이 해야 늘어요. 이건 마치 달리기와 같은데요. 우리가 10km, 하프, 풀마라톤에 관련된 것을 어떻게 하는지 책을 아무리 보고 영상을 아무리 보더라도 제 실력을 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죠. 노래 잘하는 법을 아무리 봐도 제 노래 실력은 늘지 않아요. 듣는 방법은 뭘까요? 당장 오늘 운동화 끈을 질끈 매고 1분이라도 달려보는 거죠. 그거 내일은 또 2분 달려보고 그 다음 날은 3분을 달려보고 무한히 많은 연습과 훈련만이 잘할 수 있는 건데 프레젠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주저하지 않고 발표 기회를 잡고 그 자리에서 뻔뻔스럽게 해보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에 비밀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왕 하는 프레젠테이션 잘하고 싶은 마음은 클 겁니다. 무조건 많이만 한다고 실력이 무한정 늘지는 않아요. 이왕 하는 거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내 실력을 빨리 키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는 3가지 기본 원칙만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스토리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소설이나 영화처럼 발표도 기승전결이 필요한데요. 도입부에는 배경이나 개요 그리고 발표 순서를 간략하게 언급을 해줘야 참석하신 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급하게 회의를 참석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명확히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본론은 키포인트를 서너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이 이해를 돕습니다. 결론에 가서는 반드시 앞에서 했던 말들을 한 번 더 요약해서 랩업을 하고 향후에 우리가 어떤 것을 논의해야 될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그 마지막 장표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토리 라인이 반영된 보고서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같은 톤으로 구성을 하되 슬라이드마다 핵심 키워드가 있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일치를 시켜주면 듣는 사람들은 눈과 귀가 한꺼번에 같은 키워드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청중과 호흡을 해야 합니다. 평소 말보다는 조금 느리게 하는 게 더 좋고요. 문장 끝을 가능한 또박또박 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선은 청중 쪽으로 향하는 게 좋아요.
사람을 쳐다보고 몇 초씩 이 시선을 조금씩 다니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힘들 경우는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게 옆이나 뒤를 바라보면서 슬라이드를 바라보면서 말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익숙해지면 청중들 중에서도 내 말에 호응이 있고 귀담아 듣는 사람과 눈이 자주 마주치게 되는데 그럴 때 의외로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음성에 있어서 변주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손짓을 넣어주면 집중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표 울렁증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원칙들이 소용이 있을까요? 이분들은 사람들 앞에 서는 순간 목소리는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말을 더듬게 돼요. 이런 분들에게 청중과 눈을 맞추세요. 손짓은 이렇게 하늘을 향하도록 하세요. 이런 말은 아무 소용이 없죠.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일단 끝까지 무사히 내가 한 발표를 마무리한다에 초점을 맞추셔도 돼요. 예를 들어 발표할 스크립트 가져가셔서 조금 읽는 훈련을 하셔도 돼요. 조금 그게 익숙해졌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조금 천천히 말해야겠다. 그 부분만 신경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한마디 문장을 말할 때 이 끝을 똑똑하게 마무리 짓도록 발음이 좀 정확하게 끝날 수 있도록 이것만이라도 신경을 써보자. 그렇게 하나씩 익숙해져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용기가 생기면 청중 쪽을 한번 바라봤다가 다시 눈을 살짝 내리셔도 돼요. 그렇게 해도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아주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다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모든 사람이 떨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나는 너무 떨려 하지만 실제로 다른 분들이 보면 그렇게 떨려 하지 않아요. 자, 그럼 연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제 경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누군가 앞에서 말하는 일이 너무 무서웠어요. 혹시나 앞에 나서게 되면 얼굴이 시뻘개지고 고개를 들지를 못했거든요. 선생님이 학생들 돌아가면서 한 페이지씩 책을 읽으라고 한 적이 있죠. 저는 그럴 때조차도 너무 긴장돼서 모기만한 소리로 읽었었거든요. 물론 신입사원 시절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엄청나게 많이 속으로 리허설을 하고 그렇게 나갔어도 너무 떨렸어요. 언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그 겁이 없어졌냐면 모 프로젝트에서 제가 맡은 역할이 어떤 리더 자리였어요. 그때 이 자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했어요. 자료를 만들고 발표하고 이것을 일주일에 수차례 반복을 했고 그걸 1년 동안 했거든요. 맨 처음 발표할 때는 전 분야의 전문가가 제 발표를 듣고 있는 거예요.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들이 공격을 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결론은 이 업무에 한해서는 제가 전문가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고민한 흔적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만들고 발표하고를 연습할 시간도 없이 계속 1년 동안 하고 나니까 저절로 발표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두려움이 없어졌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발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없어요. 결국은 연습량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1년이 지나다 보니 프레젠테이션은 저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저도 욕심을 조금 내서 말의 강약을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손동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때로는 유머까지 집어넣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생길 수가 있죠. 나는 열정도 있고 발표를 많이 하고 싶어. 하지만 기회가 없어.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분들을 위한 꿀팁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내가 직접 발표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도 큰 공부가 됩니다. 책에서 이렇게 발표하면 좋다, 저렇게 발표하면 좋다 보다 100배 효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발표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발표하는지를 유심히 보면서 장점과 단점을 캐치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잘하는 부분은 내가 배우려고 하고 뭔가가 부족한 부분은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를 배우시면 돼요. 실전에서는 온갖 종류의 다양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 상황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해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 저희가 관찰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객관적으로 장단점을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점을 따라하고 단점은 조심한다.
이것만 유념하시면 내가 직접 프레젠테이션 하지 않아도 남이 하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충분히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스피치의 4가지 종류를 왜 언급했을까요? 바로 업무 프레젠테이션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업무 프레젠테이션은 다른 3가지와 좀 달라요. 특성상 공격을 받을 일이 많습니다. 발표는 어떻게 무난하게 잘했지만 Q&A 시간에 들어가면 당황해서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보여요. 특히 저 같은 컨설턴트는 어떤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응답 시간에 어떻게 이끄느냐가 바로 업무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 프레젠테이션은 앞에서 설명드린 4가지 스피치 중에 가장 거칠어요. 어쩌면 반박을 받기 위해 하는 스피치 유형이기도 해요. 문제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는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의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상상력 덕분이죠. 어떤 참석자들이 이 자리에 올지는 미리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 볼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내가 1인 2역이 되어서 스스로에게 발표 내용에 대한 딴지를 계속 걸어보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하고를 몇 번 반복을 해보는 겁니다. 내 발표 내용에 대한 맹점을 미리 찾을 수가 있고요. 굳이 이 발표 내용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태도를 기르는 것 자체가 발표자의 어떤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심하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추후 논의하자라고 여지를 남기면 됩니다. 이 부분도 경험이 쌓이면 충분히 응대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발표자의 시간에서 그런 광경을 목격했을 때 나라면 어떻게 응대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미리 연습을 해보면 좋아요. 이런 상상 발표력은 이미지 트레이닝이 돼서 실전에서 유용하게 쓰이게 돼요. 마지막으로 너무 걱정 마세요. 프레젠테이션도 자주 하면 그 긴장감을 즐기게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자,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칙 3가지. 첫 번째, 발표할 때 스토리 라인을 구성을 하도록 하자. 두 번째, 스토리 라인이 반영된 발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자. 세 번째, 청중과 호흡하도록 하자. 발표를 잘할 수 있는 꿀팁 3가지도 알려드렸죠? 첫 번째는 무조건 많이 한다. 이때 잘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발표할 때 한 가지만 신경을 쓰도록 한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 이 사람을 잘 관찰해서 장단점을 흡수하도록 한다. 세 번째, 가장 무서운 Q&A를 대비하기 위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스스로 질의응답을 연습을 해본다. 자, 오늘은 프레젠테이션 잘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잘할 수 있는 법이라기보단 훈련을 할 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팁인데요. 여러 번 강조하지만 많이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 작가님, 또 왜? 연 작가님은 업무 프레젠테이션 자신 있어요? 그렇지, 그건 자신 있지. 내가 맨날 하는 건데. 근데 왜 유튜브 영상 찍을 때는 이렇게 버벅거리고 떨어요? 야, 그게 내가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 이것도 자꾸 해야 늘지. 그렇구나. 자, 오늘의 꿀팁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뭐였지? 진짜 뭐지? 이런 상상 발표 다시 처음부터 다시